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우리코스 김명중 회장입니다. 오늘로써 우리코스 TV 유튜브 방송 453차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갑니다. 우리코스 TV 유튜브 검색에서 들어가시면은 453개의 영상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우리코스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다 들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건강과 미용 또는 여러 가지로 알고자 하는 분들은 거기 들어가시면은 일반인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근육을 만들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가 주제인데, 다른 말로 하면 셀젤과 비만 관리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제목으로 지방을 섭취해도 생활습관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생활습관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 습관에서 오는 그 병들을 말합니다. 그 걸리는 원인은 대부분 지방입니다. 스트레스와 지방 이 두 가지가 겹치면 대체로 질병 위험권에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노출되는 것이 스트레스와 지방은 당뇨병을 부른다든지 성인병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쉽게 쌓이는 시대이죠. 지방과 스트레스는 현대 사는 사람으로서는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생활습관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과식 때문에 죽는 동물은 인간과 가축, 동물원의 동물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과식 너무 잘 먹고 많이 먹어서 죽는 동물은 인간, 가축이라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물원에서 활동 반경이 제한되어 있는 동물들 이 셋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축이나 동물원의 동물도 인간이 관리하므로 결국 이 모든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인간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반성한다고 해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를 참기는 어렵습니다. 아는 것과는 별개로 결국 건강에 나쁜 식생활을 하게 되고 맙니다. 맛있는 음식에는 거의 예외 없이 지방이 들어있는데 좀 과장해서 말하면 지방 독의 습격으로 우리는 병에 걸리고 죽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육류가 있죠. 대표적인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류 맛있다 하면은 다 거기 지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육류도 지방을 빼고 요리를 하면은 맛이 없어요. 이게 지방이 들어간 것이 맛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물은 어떻습니까?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 속에는 식물에 기름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 식물은 맛이 있어요. 근데 지방이 안 들어간 야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마토라든지 오이 이런 것은 별로 맛이 없습니다. 이게 맛있다 하면은 식물의 오일 성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동물성, 식물성 식품에 맛있는 것은 전부 지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먹는 것마다 우리 인간은 지방 독의 습격을 받고 있다. 이것도 겸해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방 독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방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답이죠. 그러나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나는 차라리 지방을 원하는 마음을 인정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은 뇌 내에 있는 엔돌핀이 나오는 플러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분이 좋아지고 엔돌핀이 작용을 한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 이것 때문에 노화가 촉진이 되거나 생활습관병에 걸린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잖아요. 주객이 바뀌었어. 그런데 지방을 섭취하고도 지방독에 당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즉 다른 말로 근육을 충분히 만들어서 유지하면 됩니다. 근육량과 산소만 있으면 지방이 연소되고
탄산가스와 물로 분해돼서 체외로 배출이 됩니다. 다시 말해 근육량만 감소하지 않으면 지방독에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어서 40대 이후입니다. 중년이 되어 비만 체형이 되고 생활습관병에 걸리는 것은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몸의 형태를 만들고 몸을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이 근육입니다. 혈액은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해서 온몸에 공급되는데 각 세포에 영양과 에너지를 공급한 다음 세포의 노폐물을 받아서 정맥혈이 되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급받은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낼 때 온몸의 근육에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근육입니다. 두 번째 심장이 뭐예요? 근육이에요. 즉 혈액순환은 심장과 전신의 근육이 함께하는 공동작업입니다. 심장만 혈액순환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근육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육이 감소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생활습관병, 즉 성인병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줄었는지를 보면 복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배가 나와 있으면 지방이 축적되고 근육은 줄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배가 나왔다. 그러면 근육은 줄었고 지방은 증가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걸로 말미암아 근육이 줄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상태가 되고 맙니다. 복부, 배는 다른 말로 복강이라고 하는데 내장이 들어있는 빈 공간이어서 지방이 쉽게 축적이 됩니다. 지방은 피하에도 쌓이지만 복강에 특히 잘 쌓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확인하면 지방이 축적된 정도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배가 나왔다 하면은 다 지방이 축적이 된 것입니다. 배가 볼록 튀어나왔다면 이미 상당한 속도로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뇌도 같이 죽어요. 배의 상태만 확인해도 노화의 진척도와 생활습관병에 걸릴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격렬한 운동은 25세까지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육이 감소한 상태이므로 다시 근육을 만들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독성 물질인 활성산소가 몸 안에서 발생하므로 이 독성을 제대로 중화시켜 주어야 됩니다. 즉 운동을 하면 할수록, 즉 근육을 만들면 만들수록 내 안에서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그 활성산소로 또 세포를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를 중화시켜서 활성산소를 없애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젊었을 때, 즉 25세 정도까지는 활성산소 독을 중화하는 그것을 SOD라고 합니다. 슈퍼록사이드 디스뮤타제 SOD가 충분히 만들어지므로 25세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자동으로 내 몸 안에서 중화가 됩니다. 그러나 25세 이후, 즉 뇌의 성장이 멈추고 죽어가는 시점이 오면 어떤 이유인지 SOD가 더 이상 생성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몸을 단련해서 근육을 불리려고 한다면 아직 뇌가 성장 중인 25세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젊은 때는 격렬한 운동을 해서 활성산소가 다소 발생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근육을 만든 다음 이후에는 더는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뇌 성장이 멈추면 이제 몸을 단련할 수 없을까요? 25세까지만 뇌가 성장합니다. 25세 이후부터는 하루에 뇌세포가 10만 개씩 죽어갑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뇌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뇌내 엔돌핀이 충분히 분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뇌내 엔돌핀을 분비하여 활성산소 해를 중화하면서 몸을 단련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25세가 넘으면 되도록 과격한 운동은 피하고 지방을 연소할 수 있는 저강도 운동을 하면 됩니다. 저강도 운동을 하면 뇌내 엔돌핀도 잘 분비가 되고 활성산소 독성도 중화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운동이 주는 효과와 활성산소로 인한 폐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뇌라는 기관은 의외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몸 전체에서 보면 작은 기관이지만 에너지 소비가 상당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산소 소비량이 몸 전체의 20%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는 내 몸의 전체를 산소 소비량을 100으로 봤을 때 그 20%는 뇌에서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에 산소가 얼마만큼 많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하고 잠깐이라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가장 먼저 뇌가 심하게 타격을 받습니다. 잠깐 공급이 중단된다? 그러면 뇌가 정지가 되고 그것이 바로 중풍으로 갑니다. 중풍은 뇌에 산소가 일시적으로 공급이 중단되면 중풍의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는 3분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3분도 못 견디는데 다른 기관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뇌사 판정을 받는 것은 일단 뇌가 죽으면 두 번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뇌세포는 모세포가 없어요. 25세까지만 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죽어가기만 합니다. 죽어가는 세포를 다시 살리려면은 모세포, 즉 엄마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뇌세포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딸세포를 만들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뇌사가 됐다, 뇌가 죽었다 하면은 그 죽은 부위는 평생 되살릴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왼쪽 뇌에 산소가 3분 이상 공급이 안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중풍으로 갑니다. 그럼 왼쪽 뇌가 죽으면 오른쪽 전신이 마비가 옵니다. 팔다리가 굽어버린다든지. 이러한 증세는 동서양의학으로 다시 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체의학을 해도 못 핍니다. 하지만 이것이 셀젤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 셀젤은 이 모세포가 없는 뇌부터 온 전신의 세포를 다시 부활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셀젤이 30년 이상 지금까지도 즐겨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뇌혈관의 혈액 흐름이 악화되는 것은 다른 부위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뇌내 엔돌핀 분비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노르아드레날린 또는 아드레날린 두 가지의 호르몬이에요.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두 가지 호르몬이 분비됨에 따라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흐르면 그래요. 이것이 분비가 되면은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아드레날린은 내가 아는 한 가장 강력한 혈관 수축을 시키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많이 분비되면 혈관이 수축될 뿐 아니라 혈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진행됩니다. 먼저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 흐름이 저해가 되고 혈액 흐름이 나빠지면 산소가 공급되는 양도 줄어듭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혈액 성분인 혈소판 등이 쉽게 망가집니다. 이 망가진 혈소판이 혈전이 되어 혈전이 피떡입니다. 피떡이 되어 혈관을 막기 시작합니다. 지방도 혈관에 쌓이기 쉽지만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면 여간에서는 지방은 쌓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혈관이 막히는 현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혈관 수축 현상입니다. 이것이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입니다. 이게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뇌의 굵은 혈관이 막히는 증상이 뇌경색, 즉 중풍인데 그렇게 되기 전에 반드시 가는 혈관부터 막힙니다. 가는 혈관, 모세혈관. 모세혈관부터 막힙니다. 막힌 혈관과 가까이 있는 세포는 점점 죽어갑니다.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다 죽어갑니다.
그러면 이른바 치매에 또 걸리게 돼요. 치매에도. 중풍과 치매에 걸립니다. 인간은 30대 후반이 되면 이런 식으로 하루에 10만 개 꼴로 뇌세포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만 개라고 하면 대단히 많아 보이지만 원래 인간은 120년은 현역으로 살 수 있게끔 태어남으로 타고난 기능을 손상하지 않으면 수명에 관해서는 120년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근육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운동을 해서 근육을 붙일 때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발생하면 활성산소도 함께 발생합니다. 활성산소 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근육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해답은 바로 내가 이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활성산소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활성산소는 제관류일 때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제관류라는 것은 일단 혈의 흐름이 멈추었다가 다시 흘러가는 현상을 제관류라고 하는데 이때 대량으로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모세혈관의 굵기는 혈구 한 개가 겨우 지나갈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혈관이 확 수축해버리면 순간적으로 혈의 흐름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혈액을 밀어내기 때문에 얼마 안가 다시 혈액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활성산소는 먼저 세포를 공격해서 유전자를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곳에 따라서는 암도 발생합니다. 유전자가 손상되지 않아도 혈관 내피가 상처를 입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혈액 흐름이라는 것은 봄날의 시냇물처럼 항상 막힘없이 흘러야 합니다. 걸핏하며 화를 내는 사람이 일찍 죽고 온화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은 아드레날린은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혈관 수축이 심해집니다. 그런데 온화한 사람은 혈관 수축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산다 하고 믿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고 활성산소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노화의 주범입니다. 활성산소가. 그런데 일단은 근육량을 불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강도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불어나질 않습니다. 25세 이전처럼 고강도 운동을 해야 근육이 발생하는데 우리 나이처럼 70이 넘은 사람들은 고강도 운동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은 계속 25세부터 줄어들거든요. 근육도 뇌도 다 같이 25세부터는 근육량이 점점 없어져요. 그게 이게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은 셀젤입니다. 누차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셀젤은 일주일에 2-3번, 또 여유 있는 사람은 날마다 우리 지사나 또는 우리 고스 제품 셀젤을 취급하는 업소에 가면은 한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신에 바르고 항토방이나 이런 데 가서 땀을 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 회사가 개발한 마사지 베드와 돔이 있어요. 그것을 누워서 그것을 관리를 받든지 해서 한증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복부 관리를 해보세요. 복부. 배가 나온 사람에게 이렇게 복부 관리를 한 30분 합니다. 셀젤을 듬뿍 바르고 본사의 마사지 도구로 문질러줘요.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30분만. 30분 하고 나면 벌써 허리둘레가 3cm에서 15cm, 평균 15cm까지 그 자리에서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안 하실랍니까? 1회에 그래, 1회. 딱 한 번에.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체지방 측정기에 딱 재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 지방량과 근육량이 다 나타납니다. 체지방 측정기에. 그리고 셀젤 바르고 30분 후에 마사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체지방 측정기를 재세요. 재면은 지방량은 줄어들고 근육량이 불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누워서 마사지만 받아도 근육량이 불어납니다. 그 대신 근육이
불어나면서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지방은 없어져요. 연소돼서. 그래서 그 지방이 없어지는 그 부위에 근육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중은 큰 변화가 없어요. 지방이 없어지는 만큼 그 이상의 근육량이 채워져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채워지냐? 3시간 내지 5시간 마라톤 한 사람의 비유해서 말한다면 그 정도 운동한 사람은 근육량이 나중에 늘어납니다. 지방은 없어지고 마라톤 하면은. 그 양만큼 근육량이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3시간 내지 5시간 고강도 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그냥 고객이 누워있기만 하면 30분 안에 근육량이 엄청나게 내 몸 안에서 채워지고 사이즈가 줄어든 만큼 지방은 없어져요. 지방은 태워서 땀과 오줌으로 배출이 되고 다 나가버리고 내 몸 안에 근육량이 채워지면서 활성산소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같이 없어져요. 체지방 측정계는 인디바 같이 비싼 거 쓸 것도 없고 인터넷 들어가서 체지방 측정계 검색해 보세요. 20만원 넘지 않는 거 많아요. 아주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러면 20만원대의 체지방 측정계를 사세요. 사서 컴퓨터하고 연결하면은 바로바로 그 고객 것이 입력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재고, 끝나고 재고, 체지방 측정계를. 그렇게 해서라도 업소가 성공이 돼야 되는데, 제가 말한 거는 전부 키포인트는 건강 미인 창조에 있어요. 우리 코스는 37년 동안을 오직 건강 미인을 창조해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지사와 피부관리실에 약속을 했어요. 37년 중에서 약 35년을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걸 지금까지 지켜드렸어요. 그럼 35년이라는 그 기간의 경험과 숱한 사례가 다 우리 코스 본사에는 쌓여 있어요. 그걸 통계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근육량 불리는 방법은 셀젤로 마사지 해주고 한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복부도 그래요. 한 30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석고를 하면 더 좋아요. 석고를 바르고 쬐줘요. 또는 석고 안 한다 하더라도 가제페를 30분 동안 셀젤로 마사지 끝난 다음에 다시 셀젤 듬뿍 한 번 더 바르세요. 더 바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직포를 깔고 한 10분 정도 쬐주세요. 원적외선 쬐주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 닦아내면 돼요. 석고팩을 하든지 닦아내든지. 석고팩을 하면 돈을 더 받으면 돼요. 여러분 제 말대로 하십시오. 업소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 그 고객이 비만뿐 아니라 생활습관병, 성인병도 복부관리만 제대로만 해줘도 지방이 없어지면서 또 근육이 불어나기 때문에 생활습관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걸려 있다 하더라도 개선이 되고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것이 셀젤입니다. 그런데도 티켓팅 상담에서 안 하신다고 한다면은 스스로 여러분 복을 발로 차는 것입니다. 제 말대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셀젤은 위대한 작용이 나타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업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